이번 시간에는 음계와 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으뜸음과 으뜸음 사이에 존재하는 음들을 특정 간격에 따라 차례로 나열한 것을 음계라고 하는데요. 음계는 음악에서 조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음계로는 오는계가 있고요. 이 오는계에는 장음계와 단음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음계는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음이 반음 관계인데요. 반음은 온음일 때보다 다음 음정으로 가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이걸 해결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장음계에서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사이가 반음이고, 즉 이끈음이 으뜸음으로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단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음계에는 자연 단음계, 화성 단음계, 가락 단음계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선 자연 단음계를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음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음이 반음입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음 사이는 온음으로 이끈음이 으뜸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성향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7음과 8음의 해결감을 장단계처럼 반음 관계로 만들기 위해 화성 단음계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화성 단음계는 자연 단음계에서 인위적으로 이 일곱 번째 음을 반음을 올려줌으로써 7, 8음 사이를 반음 관계로 만들어버린 음계입니다. 이렇게 만드니까 이끈음인 7음이 으뜸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느낌은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6음과 7음입니다. 7음을 올렸더니 6음과 사이가 멀어져서 증2도 관계가 되었습니다. 증화음은 불완전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증2도를 없애는 가락 단음계가 또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락 단음계는 7음뿐만이 아니라 6음까지 반음을 올려서 증2도 대신 장2도를 썼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음계에서 상행 진행은 이끈음에서 으뜸음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세결감을 위해 반음을 올리는 것이었는데 하행 진행에서는 7음이 6음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반음을 올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행은 자연 단음계와 같은 구성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 혹은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곡의 중심이 되는 음계를 말합니다. 도에서 도까지 어떤 음이든지 으뜸음으로 지정이 될 수 있고 으뜸음에서부터 특정 간격과 순서를 유지하는 구성음을 쓴다면 그것이 그 곡의 음계와 조성이 됩니다. 곡의 조성은 조표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조표는 으뜸음으로부터 음계의 일정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붙이는 임시표를 편하게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G 메이저 조성에서는 G가 으뜸음이고 방금 배웠던 장음계 간격으로 음들을 배치해 준다면 솔라시도레미 파샵 솔이 되는데요. 그래서 파의 샵이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샵을 일일이 붙이는 것보다 조표에 한 번 표기를 해주는 것이 훨씬 편리하겠죠. 그래서 조표를 사용을 하게 되었고 이 조표는 음자리표의 오른쪽에 기재가 됩니다. 조표 표기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샵은 파도 솔레 라미시, 플랫은 시미라레 솔도파 순서로 붙게 되고요. 각 조표에 따른 조성은 다음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조표에는 하나의 장조와 하나의 단조가 존재하는데요. 아무 플랫이나 샵이 안 붙은 C 메이저, A 마이너부터 시작을 해서 샵이 한 개 붙으면 G 메이저, E 마이너, 플랫이 하나 붙으면은 F 메이저, D 마이너 이런 식으로 샵과 플랫이 각각 7개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성 이름으로 음계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E 플랫 메이저일 때 으뜸음은 E 플랫이 되는 작음계가 곡에 쓰일 것을 예상할 수 있고 D 마이너라면 D가 으뜸음이 되는 단음계가 쓰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단조는 항상 장조보다 단 3도 밑에 있는 음이 으뜸음이 됩니다. 조성 파악은 음악 분석에 있어서 필수이기 때문에 이 조표와 조성을 꼭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또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는 3화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